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연일 난리를 치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깡통이나 다름없는 화성 18형 최고도로 쏘아 올렸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를 했다가 미국 전문가들과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다급한 김정은이가 탄두가 없는 깡통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핵에는 핵으로, 힘에는 힘으로 그 확장 억제에 김정은이가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반증이지요. 자, 외신, 미국의 소리 방송이 현재 김여정이가 왜 초조함, 왜 난리가 났는지 역대급 한미일 김정은 압박에 김여정이가 충격을 먹고 있다. 한마디로 왜 김여정이가 초조해 하는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중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화성 18형 도발 직후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한 대북 억제 협력이 크게 강화되는 흐름 속에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김여정이가 14일 대회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내고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을 위협을 했습니다. 김여정이는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 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여정이는 그러면서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 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에게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스럽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이는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전개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대응 방식과 범위도 자유분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핵 억제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여정의 담화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미 협박이라며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 속에서 미, 한, 일 안보 협력 강화로 증폭된 김여정의 초조함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 했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미국과 한국 확장 억제 강화로 오히려 안보상 불안이 더 커졌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 여론을 움직일 만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여정이는 미 정찰기 한반도 정찰 활동을 트집 잡은 두 차례의 담화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무려 3번이나 대미 경고 담화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김여정이가 다급한 나머지 초조감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이번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곧 출범할 미국과 한국 핵 협의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콜드 런치 방식의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아시안 등 중립지대 성격의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권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로 도발하고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더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불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김여정이가 담화를 통해 상소롭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미 도발을 예고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과 향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어떤 군사 행동에 나설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로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과감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자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 각도 발사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석자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규모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 김정은이 전술 핵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상의 핵전쟁 연습 성격의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박원권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도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화성 18형 추가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임울출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며 수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미 일의 대북
군사 대응 수준이 역대급이라며 북한은 여기에 식량난과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를 막아야 하는 대내외적인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경제 발전, 특히 먹는 문제 해결에 우선해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올 여름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북한 농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내 변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 교수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설 만큼 녹록한 조건은 아니지만 역대급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의 군사 행동이 최고 지도부 김정은이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토 침범으로 인식될 경우 대형 도발로 맞설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무엇보다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7차 핵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에 밀리터리 포커스도 왜 김여정이가 발칵 뒤집어졌는지 소상하게 전했죠. 일주일 새 무렵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4번이나 발표했다. 밀리터리 포커스가 발표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다급했다. 화성 18형 도발 이후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연일 한국 정부와 미국 연일 담화문을 발표하지만 그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무엇이다? 아가리 파이터질에 불과하다. 그만큼 김여정의 담화문은 그 영향력이나 구성력이나 또한 한국과 일본,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별로 없다라고 밀리터리 포커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입인 김여정이 이렇게 조급하고 조악한 발언까지 담화문에 발표할 만큼 지랄을 떠는 것은 무엇이다?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동맹에 겁을 먹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의 역대급 김정은 압박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밀리터리 포커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